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벚꽃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큰 도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옛날 도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옛날 도로는 조금 시골길이에요. 그런데 아직 벚꽃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진을 찍어봤는데, 또 비록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또 상승이 나왔죠. 0.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1%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조금 비슷한 패턴인 것 같거든요. 갭상승 후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었지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0.7%의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1.7%의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죠. 현대차는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볼 때 지금 시장 추정치, 이 시장 추정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의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하는 8조 7천억에서 9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 범위보다 적게 나온다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8.4%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2%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조금씩 반등이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 다시 약세의 흐름이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 수급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소폭이나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기관도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지난 12월 7일에도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4개월 만에 4월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내일 매수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지난 11월 17일 이때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넘어서 무려 9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매수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지난 11월 17일 이후 가장 연속적인 매수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 반도체 조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같이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현대차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 지금 카카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모두 대체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5거래일째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순매수 금액이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LG디스플레이, 카카오, KCC, 빅히트, 삼성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카카오하고 LG디스플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자, 그동안 4월초에 조금 흐름이 좋았던 성장주,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와 자동차,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오늘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유사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 증시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금 페이스북 주가를 보시면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유사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실제로 1분기 실적은 기대감 이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분기에는 카카오의 매출이 약 45%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82%의 큰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잠정 지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이버 커머스하고 핀테크 매출 무려 47% 증가를 예상했고, 또 네이버 쇼핑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대비 68%나 확대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꾸준한 기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본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1년 동안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인터넷 기업들, 카카오와 네이버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올해까지도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신사업들, 그리고 자회사 상장, 이런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런 점들도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 보시는 두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지분을 카카오가 약 8.1%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모두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마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미리 사야 될지 아니면 액면 분할 이후에 사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결과만 보여드리고 그 뒤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로 세 종목을 보여드릴 때 아무 종목이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카카오하고 체급이 맞을 수 있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4일 이 당시거든요. 이때 액면 분할로 첫 거래가 시작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공시가 처음 나왔던 날짜는 2018년 1월 31일, 여기 피레신 같이 보이죠?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시가 처음 나온 날, 이때부터 액면 분할 시점까지, 그리고 주가의 방향. 대체적으로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 액면 분할 상장 당일까지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 네이버.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와 가장 흡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네이버가 분할 후에 상장했던 당일 2018년 10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시가 나왔던 날이 18년 7월 26일입니다. 여기 밑으로 피레침이 보이는 이 날짜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의 흐름을 보시면 처음 공시가 나오고 재상장할 때까지 약 2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조금 하락했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칠성.
이 종목은 19년 5월 3일에 재상장이 있고 이때죠. 그리고 처음으로 공시가 나왔던 날이 3월 6일입니다. 여기.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패턴을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상장 공시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오히려 상장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자, 이렇게 세 종목의 예시를 보여드렸을 때는 오히려 분할 상장 전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분할 상장 이후 주가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카카오하고 맞는 예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종도 다르고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맞는 예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분할 상장 당일이 이날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이 나왔어요. 조금 차트를 줄여볼게요. 자,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19년 3분기까지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분할 상장 이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의 사례를 보면서 상장 후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금 속한 업황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업황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1년 전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 예상과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19년도에는 이제는 바닥을 쳤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왔고 2020년에 와서는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상장했던 당시에는 조금은 언택트 관련 사업 그리고 플랫폼, 인터넷 이쪽에 대한 사업의 모멘텀이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현 시점의 카카오를 보시면 저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상장했던 당시하고 조금은 시점과 상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기대할 수 있는 수많은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2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이때 처음 공시가 나온 이후 주가가 조금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오히려 분할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른 시간 내에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흐름을 보시면서 단지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카카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은 그때와 달리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대입을 해보면서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새로운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며칠 전에 현대차가 울산 1공장에서 아이오닉5와 코나 자동차에 대한 일부 휴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아산 공장에서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그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도 약 3일간의 휴업을 고려하고 있고 또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절반만 가동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대차에 반영이 되어서 오늘 주가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조금은 우려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울산 1공장이 멈춘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산 공장도 멈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런 시각들이 다소 악화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한 번씩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울산 1공장이 생산 중단을 했고 오늘은 아산 공장 휴업에 대해서 검토권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공장과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휴업 검토 소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출렁일 수가 있고 또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지금 현대차 종목에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단기 투자라면 단기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점도 염두를 해두시고, 아니다, 나는 본업이 있고 주가의 출렁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쨌든 반도체 쇼티지 이슈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조금은 길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속한 상황, 그것에 따라서 모든 종목에 대한 계획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내용 참조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이 많이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12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얼핏 보더라도 거의 전고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갈 길이 먼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수렴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시면서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